긴 병에 효자 없다. 다들 이 말 아시죠?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더 무서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. 긴 병에 효자가 먼저 죽습니다.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지고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썩어 문드러집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, 혹시 부모님을 위해 혹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 내 뼈와 살을 깎아가며 희생하고 계신가요?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오늘 밤 당신이 흘릴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간병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진짜 이야기.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 당장 바꿔야 할 것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경기도에 사시는 55세 김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. 영숙 씨는 3남매 중 막내이자 외동딸입니다.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지만 부모님 댁 반찬부터 병원 모시는 일까지 평생 영숙 씨의 몫이었습니다. 3년 전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가족 회의를 한다고 모였는데 큰오빠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. 야, 내가 집도 제일 가깝고 시간도 많잖아. 우리는 회사 때문에 도저히 안 돼. 대신 간병비는 우리가 보태줄게. 그놈의 집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영숙 씨는 3년째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새벽 6시 기상. 남편 밥 차려주고 곧바로 친정으로 달려갑니다. 기저귀 갈고 욕창 생길라 몸 닦아드리고 삼시세끼 죽 쑤어서 떠먹여드립니다. 오빠들이 보태준다던 간병비요. 첫 달에 30만 원 들어오더니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입니다. 전화하면 요새 경기가 안 좋다. 애들 학원비가 급하다 핑계만 댑니다. 그런데 영숙 씨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. 치매 기운이 있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입니다. 하루는 땀 뻘뻘 흘리며 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어머니가 영숙 씨 팔을 꼬집으며 이러시더랍니다. 너 말고 내 아들 데려와. 우리 큰아들 밥은 먹었냐? 너는 왜 시집가서 잘 살지? 여길 왜 또 왔어? 그 순간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. 엄마 똥기저귀 가는 건 난데 엄마가 찾는 건 결국 코빼기도 안 비치는 오빠들이구나. 허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망가졌고 이제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계단도 못 오릅니다. 어제 영숙 씨는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. 선생님, 저 이제 그만 착한 딸 하고 싶어요.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65세 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. 박 여사님은 남편과 40년을 해로했습니다. 하지만 5년 전 남편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오면서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. 남편은 몸이 굳어가면서 성격도 변했습니다. 밤새 화장실 가고 싶다고 10번도 넘게 깨우는 건 기본이고 조금만 늦게 가면 나를 무시하냐며 물컵을 던지기도 합니다. 박 여사님은 친구 모임은커녕 미용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. 집안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산 지 5년째입니다. 그러던 지난달 박 여사님의 고등학교 동창회 날이었습니다. 정말 딱 한 번 숨 좀 쉬고 싶어서 아들 내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. 얘들아, 엄마 오늘 딱 3시간만 외출 좀 하자. 아빠 좀 받아오. 며느리는 곤란해하고 아들은 짜증을 냅니다. 엄마 요양보호사 부르지 왜 우리한테 그래요? 주말엔 좀 쉬자고요. 결국 박 여사님은 외출을 포기했습니다. 그리고 방 안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다 마셨다고 합니다. 남편은 거실에서 물 줘. 소리 지르는데 박 여사님은 귀를 막고 이불 속에서 이렇게 되뇌셨대요. 나는 내 인생은 어디 갔나? 나는 남편 죽을 때까지 수발만 들다가 끝나는 인생인가? 억울하다. 너무 억울하다. 여러분 가슴이 턱 막히시죠? 근데 이게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. 100세 시대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사는 세상입니다. 누구나 겪게 될 미래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
그냥 참고 효녀 심청이로 살다가 죽어야 할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실천하셔야 여러분이 삽니다. 첫째, 효도 독박을 거부하세요. 가족회의에 다시 소집하십시오. 형편되는 사람이 돈 내고 시간 많은 사람이 몸으로 때운다. 이거 아주 나쁜 계산법입니다. 간병 노동을 돈으로 환산해서 정확히 청구하세요. 하루 일당 10만 원씩 쳐서 달라고 하십시오. 돈을 안 주면 나도 못한다고 배째라 들어놓으세요. 착한 척하다가 여러분 골병 들면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. 둘째, 국가가 주는 혜택 악착같이 찾아 드세요. 장기 요양 등급 아직도 안 받으셨나요? 내 부모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? 이런 생각 제발 버리세요. 요양보호사님 오시는 3시간, 주간보호센터 가시는 8시간. 그 시간이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.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. 여러분이 건강해야 부모님도 지킵니다. 셋째, 일주일에 딱 하루는 도망가세요. 휴대폰 꺼두고 목욕탕을 가든 등산을 가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.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. 매주 수요일은 엄마 없는 날이다. 너희가 알아서 해라. 처음엔 난리 나겠죠. 하지만 한 달만 독하게 밀고 나가면 가족들도 적응합니다.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.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간병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습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터널 안에서 멈춰 서면 갇히는 겁니다. 힘들면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가족들 멱살 잡고 끌고서라도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. 여러분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. 정말 대단하고 고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. 그러니 부디 본인 몸부터 챙기십시오.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네 하고 우신 분들 계시죠? 혼자 울지 마시고 댓글로 털어놓으세요. 힘들다, 죽겠다 욕하셔도 됩니다. 제가 그리고 우리 지천명 가족들이 다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병원 보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친구 지천명 아이돌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는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사세요. 감사합니다.